자,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내가 하는 방식, 나는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세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동 방식을 내가 오늘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초보자들이 접근을 바로 하는 것보다, 플랫 벤치라든지 이런 게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인클라인 벤치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자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우선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초급자 운동이 아니고 중급자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30도에서 65도 사이로 벤치프레스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우선 말이 되게 많아. 30도에서 40도 사이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45도에서 60도까지 해야 된다, 65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3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65도를 다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나는 더 효과적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자극은 항상 계속 일시적으로 똑같은 자극 방향을 주면 안 되고 계속 바꿔나가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0도에서 6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날에 따라 가지고 조금 바꿔주면서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면은 내가 중간부터 해가지고서는 한 칸을 내리고 또 한 칸 정도를 더 올린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인클라인을 내가 세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벤치프레스, 그러니까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인클라인을 각도를 좀 위로 올려놓고 했다라고 하면은 덤벨 프레스를 할 때는 각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자극점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바벨 높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서 턱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턱에서 한 3cm 정도 내린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리다 보면 어깨를 수직 상태에서 내려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팔꿈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해가지고서는 운동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내가 팔을 내리는 도중에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있는 상태로 운동을 진행을 해주면 가슴을 더 찢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윗가슴만 타깃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어쨌든 우리가 부하를 거는 게 목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이완점을 가져간 상태에서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위치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가슴을 조금 이렇게 더 찢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자, 그립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잡는 경우도 있고 짧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 하듯이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운동을 더 많이 해.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조금 넓게 잡으면은 어깨랑 그리고 팔꿈치에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놓은 상태에서 내 최대한 안전한 가동 범위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무 그립을 넓게 잡아가지고 가슴을 더 찢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어깨라든지 팔꿈치 관절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중에 손목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지금 손이랑 손목이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보면은 스트랩을 감고서는 그립을 조금 세게 쥐지 않더라도 조금 더 손목이랑 그리고 그립의 안정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트랩을 감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손목을 수술했다든지 손목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그립력이 조금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통해 가지고 그립의 힘을 조금 살려서 운동을 진행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 영상 보면은, 자, 내려가는 각도를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인클라인을 원래 세팅해 놓은 상태에 대한 각도, 그래서 조금 높이 해 놓은 각도에 대한 가슴 부위랑, 그리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를 한 칸 정도 내려가지고 진행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이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 더 세우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가슴에 내려가는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찢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누워져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내려가는 동시에 이완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더 많이 되지만, 수축 범위에서는 살짝 누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슴에 대한 전체적인 수축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 방식으로 조금 변형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줬으면 해. 그래서 이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